최근 몇 년 새 20, 30대들에게 인기를 끌어왔던 투자 상품으로 P2P 투자가 있는데요. P2P 투자의 경우에는 소액 투자도 가능하고 은행의 예적금보다 이자가 높기 때문에 20, 30대들에게 대한 투자로 인기가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아직 P2P 관련 법안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보니 제대로 된 투자 해설들도 분명 존재하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회사들이 사실 많은 것이 현실인데요. 그렇다 보니 P2P 투자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단 P2P 투자가 무엇인지 그리고 P2P 투자로 인한 피해자들이 취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2P 투자를 쉽게 설명하자면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금을 모아서 대출을 원하는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인데 P2P 플랫폼을 통해서 이를 중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P2P 투자는 제1금융권에서 돈을 빌릴 형편이 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또 제2금융권의 이자율은 부담이 되는 개인이나 회사가 제1금융권과 제1금융권의 중간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게 해주고 또 소액으로 돈을 굴리면서 은행의 예적금보다는 높은 이자를 원하는 투자자들의 이해가 맞물리면서 최근 몇 년 새 P2P 금융의 성장세는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현재 국내 P2P 금융 대출 시장은 4조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투자자도 25만 명이 훨씬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P2P 관련 법안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P2P 투자 피해 사례도 크게 늘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가 부동산 P2P 업계에서 한때 갓나리츠라고 불렸던 아나리츠가 있습니다. 아나리츠는 투자자들로부터 대출 상품이 투자금으로 받은 돈을 차입자에게 원칙대로 대여해 주는 게 아니라 친인척이나 지인 명의 계좌로 빼돌리거나 다른 투자자들에게 상환 자금으로 사용하는 소위 돌려막기로 사용을 하였는데요. 이로 인한 피해액이 무려 검찰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약 322억 원에 달합니다. P2P 투자에 의한 횡령 또는 사기로 인한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우선 형사고소, 민사소송 제기 등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대부분 P2P 업체의 대표자들이 이미 다른 곳으로 돈을 빼돌려 놓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개개인의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어디로 돈을 빼돌려 놓았는지 파악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돈을 돌려받는 데 있어서까지는 앞서 말해드린 절차가 실효성이 높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이 경우 피해자들은 채권자로서 이 P2P 업체의 파산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요. 법인 파산의 경우 채권자도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인 파산으로 진행하는 경우 법원에서 선임한 파산 관제인을 통해서 회사 내부의 자금 사정을 파악해 볼 수 있고 또 P2P 업체의 경우 피해자의 수가 상당히 많게 되는데 법인 파산을 이용하면 채권자들 간에 공정하게 변제를 받을 수도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P2P 투자를 하기 전에 이 P2P 업체가 믿을 만한 회사인지 신중하게 판단해서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P2P 투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현재 P2P 투자로 인한 상승세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현실이지만 관련 법안의 부족 그리고 아직까지 P2P 업체를 운영하는 대표자들이 도덕성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투자를 함에 있어서 신중하게 판단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